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들을 해외 추방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기업들은요, 너도 나도 조국인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너도 나도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순유출 금액이 무려 말입니다. 342억 6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43조 4,100억 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는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불러들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하든 국내에 불러들여서 자국 내에서 공급망의 어떤 사슬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인 추세.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간은요,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버렸어요. 해외로 내쫓아버렸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해외 추방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해외 추방이라는 단어를.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덜 투자하고요. 우리는요, 해외로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업들 코리아 엑소도스 탈한국이라고. 기업들이 탈한국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나라에서 기업들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기업들을 추방을 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아마 광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나올 때마다 산자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보면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한 금액이 많다 이거야. 발표가 나올 때마다. 아니 그런데 왜 해외 추방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댓글에도 보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왜 가짜뉴스로 선동 안 하는 등, 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나는 등 아주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나온 거예요.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왔는데요. 실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한 규모는 58억 8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58억. 반면에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한 금액은 283억 8천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유출된 금액은 34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3조 4,100억 원이 맞습니다. 이 정도로 말입니다.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을 할 수가 없어. 기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야. 지금 빨리빨리 나가는 게 상책이야. 규제도 규제지만 노조도 노조고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다. 세금 때문에 죽을 판이다. 차라리 해외로 나가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그런 지표가 나왔다는 자체가 놀랄 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을 사실 많이 떠났습니다. 그 핵심이 말입니다. 사실은 법인세에 있습니다. 법인세 자체가 1990년이에요. 199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가요? 22년 전? 맞죠. 22년 전이죠. 아니죠. 32년 전인가요? 32년 전이네요. 32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27년 만에 2021년이니까 22%였던 법인세를 25%로 올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득세까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 27.5%. 전 세계는 여러분 보세요. 영국은 19%예요. 독일은 15.8%예요. 일본은요. 23.1%에서 23.2%로 오히려 낮췄습니다. 0.2%를. 미국은요. 35%였던 기업의 법인세를요. 16%나
낮췄습니다. 그래서 21%까지 낮췄어요. 심지어 프랑스는요 44.4%의 법인세를 28.4%로 14%나 낮췄습니다. 대한민국만 올렸어요. 대한민국만. OECD라고 이야기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여러분 평균 법인세가 21.5%입니다. 21.5%. 21.5%보다가 지금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많다는 이야기가. 그러니 참 미칠 노릇이다. 세금을 이렇게 때리는데 어느 누가 국내에 남으려고 하겠느냐. 이것은 강제로 쫓아내지 않아서 그렇지 추방이나 다름없다. 노조의 문제, 규제의 문제 이것도 심각한데 세금까지 때리니 우리가 죄인이냐 말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기업들은 국내를 떠났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거 노태우 정부 때만 하더라도 828건이에요. 김영삼 정부 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김영삼 정부 때 글로벌화, 글로벌리제이션 하면서 글로벌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2645건이었고요. 김대중 때는 3607건이옵니다. 노무현 때는요. 9천이에요. 9천. 9,409건이에요. 9,409건. 엄청나게 늘어나죠. 100 이상 늘어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요. 9,499건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박근혜 때는요. 11,172건입니다. 거의 안 나갑니다. 많이 안 늘어나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되니까 또 12,169건이에요. 12,169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만큼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나 혹은 문재인 정부 때는요. 친기업적이지 못하고요. 이념에 휘둘려서 쉽게 말하면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뜻이 됩니다. 기업들을 해외 추방한다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추방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들은요. 울며 겨자 먹기로 조국을 덩지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법인세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법인세가 주요국 같은 경우는요. 일본이든 독일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1단계에서 다 끝나요. 한 단계에서. 쉽게 말하면 매출의 규모나 이런 거 대비할 필요 없이 그냥 일괄로 통일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2017년 3단계에서 2021년 4단계로 단계가 늘었습니다. 미국은 8단계에서 7단계로 한 단계로 1단계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국들이 전부 다 이게 규모별로 해서 몇 단계로 나눴던 것을 한 단계로 줄여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일정에게 어떤 법인세를 납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4단계로 늘렸어요. 세계적 어떤 흐름에 역행한 거죠. 세계적 흐름에. 저는 이래놓고 말입니다. 이게 공평하다, 공정하다, 정의롭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기업들이요. 이거 빨리 법인세 낮춰야 되고요. 낮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뭘 지원을 해줘야 될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강자가 되고 세계 시장에서 강자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승리에 취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진짜 취임하고 나면 어리둥절할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도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리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서 권자라고 왜 표현하겠어요? 권자. 그 정도로 말입니다. 큰 권력의 상징인 자리입니다.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라는 급합니다. 빨리 움직이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업이 삽니다.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